완전한 안전을 위해 공무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지금 계속 쉬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기름이 없다고 하니까 깝깝하네. 다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달리는 자동차에 쇠구슬 테러를 했다는 거는 미필적 살인이에요,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저는 민노총도 싫어하고 화물연대도 싫어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신 거 저희도 알고 있고 숭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세븐의 백연상 기자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과거와 달리 민심을 얻지 못했고 정부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으로 사실상 백기투항한 건데요. 파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먼저 취재진이 기록한 지난 16일간의 파업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재진이 찾은 광양항. 이날 부두에는 컨테이너만 쌓여 있을 뿐 작업하는 차량과 인부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 광양항은 올 상반기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를 기록한 곳입니다. 광양항 출입구를 화물차들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주 출입구인 허치슨 포트 주위에는 약 500여 대의 화물차가 길 양편에 늘어서 있습니다. 길가의 차량에는 파업을 독려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 컨테이너 쪽에서는 주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쪽이 이제 주 물량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쪽이 좀 못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화물연대는 왜 물류를 막고 파업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돈을 좀 많이 버리는 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상으로 치면은요 제재 임금도 안 돼요. 내 같은 경우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마치면은 8시 일이 더 늦을 때 10시 일일 때 마치 집에 가서 4시간 5시간 자고 또 나와요.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 되고 나서 조금 나아졌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낙법제화 시켜가지고 좀 많아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연장과 확대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3년 해봤거든요. 3년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그 3년 하는 게. 근데 이게 오랜만에 끝나니까 이제 우리는 물류가 멈춰서자 레미콘 업계도 큰 타격을 겪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광주의 한 레미콘 공장. 평일 낮임에도 레미콘 차량 30여 대가 서 있고 레미콘 생산 설비는 가동을 멈췄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항만 출입구가 막혀 레미콘 생산 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항만에서 원자재 생산하는 네. 것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그거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건데 원재료를 시멘트가 있어요. 레미콘을 만드니까 그 앞에를 막고 있잖아요. 입구를, 공장 입구를. 레미콘은 건설 현장의 핵심 재료지만 만든 지 2, 3일 내로 굳어버려 물량을 비축해두기 어렵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운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쉬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아예 공장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손해가 좀 나시는 거예요? 지금 로스 이러면 한 200만 원 차이 나죠. 며칠 해가지고. 다른 레미콘 운전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차는 몇 대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지금 28대, 29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다 쉬고 있는 거죠, 거의? 다 쉬고. 건설 현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5일 취재진이 찾은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 현장. 이곳은 12,000세대가 넘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펜스 하는 사람인데 예. 펜스도 지금 타입이 2개예요. 이렇게 파이프로만 수수하게 이어진 거. 그다음 저기 보시면 빔 세워진 거 보이죠? 예, 맞습니다. 저 빔에 공구를 쳐야 되는데 공구를 못 차고 다 못하고 있죠. 공사가 멈추자 재건축 조합 측도 공사비가 늘어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 달에 공사 지원이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손실이 오기 때문에 지금 금융도 불안하고 금리 이자가 굉장히 지금 높여가는데 너무나 큰 지금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이번 파업은 민생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일부 시민들이 휘발유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웁니다.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깝깝하네. 어디다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어디서 넣으실 데가 있으세요? 주변에? 주유소 어디 딴 데 또 가봐야죠. 지금 거의 다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예, 조금 남았는데. 어디 있어요, 기름? 게이지가? 조금 남았어요. 일반 휘발유는 없고 고급 휘발유만 남았다는 말에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네, 죄송한데 일반이 소진됐습니다. 진짜요? 네. 그거까지? 일단 급한 대로 고급은 있으니까 고급으로 내셔야 되는데 단가가 좀 세니까.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 11일째 되던 날 전국 100여 곳에 이르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품절 사태를 겪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렇게 기름 없으신 적은 있으셨어요? 처음. 평생 처음. 막상 이제 얘기만 듣다가 지금 없으니까 불편하죠? 제가 매일 늦는 주유소인데 기름 없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없죠. 처음이죠. 처음이시고. 저도 여기 이쪽에서 없어질진 몰랐는데 저 앞으로 조금 무섭죠. 이번 파업으로 자동차 업계는 일반 시민을 통해 신차를 배달해야만 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2일 새벽 5시 반 광주 야구장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몇 시에 오셨어요? 3시 반에는 왔는데 3시 반에? 아유, 진짜 근데 너무 추우시겠다. 이들은 카캐리어 탁송이 파업으로 멈추자 직접 운전해 구매자에게 갖다주는 로드 탁송을 위해 모인 시민들입니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로드 탁송을 위해 모인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전에는 뭐 이런 경경이 없었죠? 그렇죠. 네, 이건 처음이죠.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규모로 이렇게 진행한 거는 저도 광주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이게 처음입니다. 매일 거의 한 1,500에서 1,800, 900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하루 생산량이 2,000대입니다. 저희 광주 공장이. 이번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화물차 운전자 A씨. 그는 지난 6월 1차 화물연대 파업에는 참여했다. 이번에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 참여하지 않았다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는 동참을 했어요. 저희도 8일 동안 차 세워놓고 동참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한테 돌아온 건 없으니까 저희 생계를
거의 일주일 동안 포기하고 동참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손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예 우리 모임에서도 그냥 동참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는 노조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노총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단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민노총도 싫어하고 화물연대도 싫어해서 저희는 다 개인 사업자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쪽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한 달 내내 일을 해야 한다는 운전자 B 씨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저희 한 달에 30일 계속 일해요. 하루도 못 쉬고. 아, 그것 때문에. 쉬면은 이거 지금 할부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30일 그렇게 일을 하시고 네. 솔직히 어느 정도 그러면 이렇게 저희 제가 가져가는 거요. 예. 집에 가져가 이거 할부 끊고 기름값 끄고 보험료 넣고 타이어 갈고 뭐더러 하면 집에요. 한 200만 원 정도 못 가져가요 저희들은. 레미콘 운전자 C 씨는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차량 할부금도 못 갚을 판이라고 말합니다. 차 2억짜리 뽑아갖고 할부를 낸다고 해봐. 한 달에 뭐 할부만 300 뭐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할부금 좀 봐야죠. 이것저것 돈 들어가는 거. 그의 경우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되는 할부금을 내기도 버겁다고 말합니다. 차를 뽑아갖고 우리는 뭐 할부금도 못 내는 거죠. 할부금하고 뭐 차 정비비, 보험료 뭐 이런 거 따지면 그 일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일 자체가요? 그럼요. 지금 하다못해 11월 달 같은 경우는 한 반토막 나버렸는데 그럼 뭐 첫찌고 포찌고 그러면 뭐 남는 것도 없고.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약 4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결국 노조 측의 빈손복귀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부산 신항 인근 도로. 길을 지나던 화물연대 40대 조합원이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로 쇠구슬을 발사합니다. 이 쇠구슬로 비노조원 차량, 앞유리와 안개 등이 파손됐고 운전자 한 명은 유리창에서 튄 파편으로 목 부위가 긁히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특히 비조합원, 운송 복귀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기획, 주도한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에게 파업에 동참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도 2시 끝났어요. 11시 시작해서. 1시 퇴근 1시간 하고 가셨거든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유조차 운전자들은 화물연대의 집회가 끝난 후에야 공사 안 저유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앞서 만났던 비노조 운전자는 화물연대 노조원들 때문에 주요 물류 운반처인 항만 근처는 가지도 못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 큰 거래처고 저기 영암 대불공단이나 그다음에 항쪽이나 그다음에 군산 뭐 항만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도 못 가요. 왜냐면 하차를 못 해요.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할 배짱도 없고 그 사람들 건드려갖고 좋을 거는 없거든요. 비노조원들에 대한 노조원들의 협박성 행태가 두렵다고도 합니다. 운행 방해 이런 거는 좀 없어야 되는데 저희도 막 지나가면은 막 좀 욕설하면서 좀 동참을 해주지 그렇게 돈 벌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카페에서도 회원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었고 누구누구는 지금 이렇게 하더라 막 그런 형식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한 협박성 경고를 하는 화물연대의 플래카드 사진을 올리며 노조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전 민노총 간부 출신은 화물연대의 과격성이 여론을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합원이 자기 의지로 나와가지고 싸운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또 노동조합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데 그걸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도 그냥 테러가 아니고 달리는 자동차에 쇠구슬 테러를 했다는 거는 사실 미필적 살인이에요, 이거는. 그는 민노총의 투쟁 방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노조가 권력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권력을 막 좀 무자비하게 행사하는, 그리고 그게 사람들 보기에도 누가 힘을 가진 자야 라고 했을 때 노동조합은 사실 탄압받는 피해자로 있을 때 제일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가해자로 되면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노동운동 방식이죠. 이번 파업의 투쟁 동력을 약화시킨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동조 파업을 선언한 서울교통공사 노조. 하지만 지하철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시민 여론이 악화되자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21년 작년도죠. 노사 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 간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습니다. 조기 파업 종료는 교통공사 노조 3곳 중 한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총파업에 불참한 것도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임금이나 직원에 대한 그 처우, 복리 뭐 이런 쪽 그런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게 아닌 기존 노조에서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파업을 주로 했는데 또 매년 같은 걸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진행하기에는 조금 저희는 좀 명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만들어진 이 노조는 조합원 90%가량이 20, 30대인 MZ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좀 뭔가 이제 정치적인 구호라든가 뭐 전혀 노동조합과는 상관없는 뭐 무슨 뭐 한미연합훈련 반대나 뭐 이석기석방 운동이라든가 그게 전혀 지금 속한 회사의 노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없어져야 되고 노조의 이제 본질을 향해서 그걸 지키고 하는 노조가 앞으로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MZ 세대가 노조로 이제 등단을 하게 되면서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과격한 시위에 대한 피로감들이 누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 또 이제 불참하려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내부 동력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또 이전 파업과는 달리 정부의 강경 대응도 이례적이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원칙론 또한 노조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지금 원칙론을 내세우잖아요. 계속 파업해봐야 이제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계속 뭐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개인 차주 입장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생업 때문에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고 자꾸 이제 파업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줄어들잖아요. 너무 잦은 파업, 올해 6월 달에 또 하고 이번에 5달 만에 또 하고 그전에도 해마다 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염증을 느끼는 이런 점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을 찾아갔습니다.
화물연대에서 말씀하시는 뭐 안전운임제나 지금 여기 보면 뭐 안전 확대가 필요하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TV조선에서. TV조선이요? 네. 아이고 저희가 TV조선 나가세요. 저희 TV조선 취재 안 합니다. 그럼 뭐세요? 아니 그래도 무슨 여쭤보려고 왔는데. 네, 아니 뭐 제가 안 하니까요. 저런 거 보셨나요? 저희 저 저희 취재 안 하니까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좀 말씀 좀 여쭤보려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따로 드리는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저희 취재를 안 합니다. 16일간의 파업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노동운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민주노총은 이제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가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내놓아서 사회적인 그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어떤 이런 격차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MZ 세대들이 그걸 굉장히 이렇게 냉철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성 세대들이 했는 그 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새로운 노조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 움직임이 이제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자비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파업은 끝났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노정 간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물류체계에 문제점도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 속에 올바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불법과의 타협이 없다는 정부의 기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